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그 비아 와인의 마진을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윤호부 측하고 우리 측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그 김항평 회장 후보 쪽에서 몬트를 알아본 결과는 20% 마진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과되는 거라면 30%로 알고 있는데 어제 계속 그 윤호부 측에서 그래 유세 때 보면은 뭐 LCB 5%에서 8%뭐 어떤 도매상에는 원가를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 다시 제가 또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확인 날짜는 9월 13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몬트리올에 15년 영업하는 장영옥 사장님한테 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를 그 기본 판매량이 이게 2,000 케이스가 넘어가면 회사하고 직접 딜을 또 우리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그래서 개별 스토어보다 가격 차이가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마진은 우리가 회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니까 마진율인데요. 낱개 병을 팔면은 30%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로 팔면은 24개 케이스는 12%고요. 에버리지가 15%라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요. 근데 기타 그 칩스하고 담배 구입에 따른 전체적으로 보면 25%에서 30%라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토론에 나오기 전에 어제 제가 이거를 연락을 드렸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그 회원들한테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얼티비에서, 아침에도 제가 얼티비에도 전화드렸는데, 과연 그 윤호부 측에서는 어느 분하고 어떻게 그 얘기하셨는지를 그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는지를 좀 자료 제공해 주시고, 저는 이거를 얼티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은 지금 아마 그 우리 생방송 중에도 이거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5%, 7% 마진은 어느 국에서 나오고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저희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그 비어 와인에 대해 가지고 마진인데 실제로 비어 와인을 추진을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회원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비어 와인은 우리가 제가 4년 전부터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우리 가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떠나는 사람들의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거는 비어 와인밖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정부에서 왜 비어 와인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어 와인이 어렵다는 걸 알려주면서 우리가 또 그거 비어 와인뿐만 아니라 어렵죠. 이렇게 쉽게 받을 것 같으면 왜 못 받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추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어렵다는 거를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커미션, 로또 커미션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담배사를 인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컨비니언스를 제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비어 와인이 되고 4.18 데몬스트레이션이 되고 저가 알기로는 작년에 담배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 충분히 대답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 질문 됐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대답을 이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 예, 우리 그 강 후보께서 많이 그 조사하시고 일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이 편의점 맥주 와인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 편의점 운영하고 요즘 그 실질적으로 그 담배세 올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 PST를 아마 원천 징수하는 사항이 아마 우리 멤버님들한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배가가 계속 올렸고요. 그 상황이다 보니까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그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본부협회에서도 이 비어 와인에 대한 사항을 많이 그 OCS나 주유소 편의점 그런 사항하고 많이 옛날부터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이미 스퀘어피트에 이런 사항도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요. 또 어떻게 주유소 같은 데서 맥주를 구입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 허용이 되겠느냐,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맥주를 구입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논의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실제로 정부도 주류 확대를 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1986년도에도 이 자유당 정부에서도 선거공약을 내밀면서 이미 냈다가 정부 법안에서 이미 실패했고요. 또 이 어니기브스 보수당 정부에서도 이 주류 판매를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가 해서 알버타에 있는 주류 민영화를 한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니까 1.6 빌리언 달러의 정부 수익이 늘어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시행을 하려 해서도 장점과 단점이 많아서 그만뒀던 겁니다.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같은 스몰 스타가 죽는다는 게 그 단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들어와서 현 재무장관이죠. 그렉 소바라가
또 이런 그 LCBO에 그런 반대가 있으니까 그럼 LCBO를 놔두고 그럼 주류 확대를 해서 정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또 몇 년 전에 그 자체 그 리뷰를 해서 한 그 기억이 나시죠? 그때도 실패를 했습니다. 반대가 있어서. 물론 그건 잘 된 거죠, 우리한테는. 그때는 대형 그로서리 업체와 그 LCBO 그 주류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히 잘 된 일입니다. 그렇게 그동안에 그 주류 판매에 대해서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그동안에 많이 했었죠. 레터도 보내고 만나기도 하고 가끔 유세대 말씀하시는 골프 대회에서 오라 그래도 그 초청장도 보내고 그래도 안 옵니다. 오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 지역에 그 유권자 지지 기반이 자기한테 있는다 하면 가끔씩 한두 분은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뭐 100몇 명이 되는 사람이 와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시는 분위기는 절대 조성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그 와서 우리한테 한가하게 할 시간도 없고요. 또 우리가 보통 골프 치면서 한 대여섯 시간 일하면은 익숙이 되지 않겠느냐, 친하고. 하지만 골프 대여섯 시간, 뭐 6시간 치면서 그런 얘기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주초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질문하신 현재 그 퀘벡에 대한 사항은요. 이 퀘벡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임포트 맥주입니다. 러벳, 그 다음에 몰슨, 그 다음에 슬리머맨. 이 삿포로 브루리에서 오는 게 시장점이 2%예요. 거기에 이제 작게 우리 이제 그 자체 도메스틱 비어가 팔립니다. 우리가 알아본 사항은 퀘벡에 직접 그 한인 실업인협회 이재욱 씨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그 퀘벡의 한인분들 다 업소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시고 보통 에버리지 멤버들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나와요. 그 협회에. 그 협회의 기록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 사항을 받았고요. 그 마진율이 5, 7%가 에버리지고 경쟁 없는 저 외곽 이런 데는 마진율이 한 18% 정도가 되는 게 이때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급 가격은 케이스당 22불 41입니다. 요거는 5% 마진으로 정부에서 이 고시 가격이에요. 그 미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경쟁이 있다 해도 5% 마진을 주는 게 그게 세다 가격이에요. 그럼 미니멈으로 보통 이 슈퍼에서는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원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와 디스플레이 올라운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이런 스토어들이 그런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맥주 판매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안 된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는 또 정부에서 판매 제한은 알코올 농도가 높은 도메스틱 비어에 대해 자주 단속이 나온답니다. 우리도 보통 우리 온타리오 내에서도 뭐 담배 하면 뭐 뒤에서 뭐 어쩌자 하듯이 그 맥주도 아마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도메스틱 비어를 좀 알코올 농도가 높으니까 자주 그 보건소에서 나와서 단속을 해서 걸리는 회원들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 낱개가 팔리는 경우 이게 굉장히 드물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낱개를 팔면 좀 더 이익을 남아서 해야 되는데 이 낱개로 팔리는 경우가 드문 거예요. 대부분이 다 6, 12팩, 24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진율이 5에서 7%라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 한인실업인협회 얘기가. 또 실질적으로 그 5%에서 7%를 받는 그런 마진율을 보기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빈병 수거해야죠. 쇼핑 받는데 수거해야 되면 또 헬퍼를 써야 된답니다. 뭐 헬퍼 쓰는데 또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으면 좀 비싸니까 또 약간 얼굴이 좀 검은 사람들 좀 싼 사람들 골라서 그렇게 쇼핑하는데 돈을 들어가는 상황을 따지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인 마진율이 상당히 작다는 게 지금 거기 실태입니다. 그리고 또 금주단체 홍보활동으로 지금 서서히 그쪽도 금주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는 그런 실태 조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양쪽 그 얘기를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두 회장 이 부원님들에서 가장 중요한 핀포인트는 뭐냐? OK에 들어가셔갖고 이 사업을 꼭 해내셔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우리가 따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30%고 5%고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많이들 리서치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포 여러분이나 우리 OK 회원님들이 이 LCBO 관계가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제대로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회원으로서 바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요번에 OKB에 두 분 중에 어느 팀이 들어가시면 이 일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모두 2,600의 회원들이 합해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게끔 되건 안 되건 떠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모두 합해서 이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안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을 끊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제가 바깥에서 윤종실 후보님과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부드럽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종실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실협선거 호외판 6페이지에서 윤종실 후보께서는 정치하신 실업이 아닌 사업하는 실업으로 변모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부 언론의 정치적인 형태로 비춰지는 기사에 제가 관련된 바 이 문제가 더 이상 선거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예, 아니오로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실 후보께서는 지난달 17일 친구 한 분과 함께 아니요. 저희 지금 가게에 이건 오셔서 잘라주세요. 출마 잘라주세요. 포기를 권유한 잘라주세요. 적이 있습니까? 컷. 네, 컷.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 중 아니죠? 방송 중이에요. 예? 방송 중이라 저 이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거기도 뭐라고 조용하세요. 그러셨어요? 아니. 김지원 씨. 아니, 김채령 씨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만하세요. 예? 예? 아니요. 녹음이고 뭐고 그런 말씀. 지금요. 만약 한 번 더 그게 개인 신상에 대한 이 선거 공약위에 나오면 김재현 부회장님 제가 여기서 내보내겠습니다. 선관위 부당합니다. 예? 부당합니다. 부당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거 공약을 선거 공약이 아니라고 하시는 선관위원장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모자라서 괜찮습니다. 저는 아니, 선거 공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참 또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 공약 이외에는 아니 선거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선거 공약이에요? 6페이지에 아니 오늘 지금 선거 공약에 6페이지가 나왔습니까? 6페이지에 그건 선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선거 공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는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다시 한번 워닝 드립니다. 한 번 더 그 얘기 나오시면 김재원 부회장님은 여기서 내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나가도 좋은데 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계속 인스타하면 그 질문은 묵살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주세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자꾸 질문이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는, 제가 하게 되는데, 우리 김양표 회장님께서는 우리 강철중 나이가라 회장님, 지금 이제 부회장 후보죠. 같이 이제 한 2, 3년 동안 맥주 와인도, 우리 김양표 회장님께서는 한 2, 3년 전부터 우리 강철중 나이가라 회장과, 지금은 이제 강철중 이제 부회장 후보죠. 그분과 이제 많이 이제 맥주 와인에 대한 사항을 수거하는 사업이다 해서 많이 다니셨는데, 주로 어떤 일을 했으며, 또 우리 강 회장님은 또 우리 김양평 회장님과 같이 주로 또 어떠한 일에 주로 같이 이게 협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지 그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카트겠습니다. 맥주 와인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그만큼이면 됐어요. 다른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어차피 맥주 와인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갖고 그거를 대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서 그거 갖고 디베이트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과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벌써 2개 됐습니다. 제 질문 묵살하시고 저쪽으로 넘겼죠. 이 질문 묵살하셨죠. 다시 이쪽으로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종치 회장께서 공약하신 것 중에 굉장히 놀랍고 어떻게 보면 참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한 게 바로 오캡의 독점 상표 담배 판매 추진이에요.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은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질문해줬잖아요. 이 담배 문제는요.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과 대형 담배 제조 회사도 경영이 어려워 제조 공장을 철수하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인디안 담배하고 불법 담배 때문에 생사력은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케이베가 지금 비영리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케이베 담배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얼마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그리고 시중에 현재 우리가 회원들이 공급받고 있는 그 살 수 있는 최저가 담배는 무엇이고 그 담배 가격의 세금이 얼마고 그거를 좀 아시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담배를 팔 수 있는 이런 형태라면은 우리 공약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5월 말 내년 5월 말 디스플레이 밴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 회원들이 세일즈맨이 되고 어떤 제품이든지 적극적으로 팔 수 있는 세일즈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형 회사들이 지금까지의 프로모션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그렇게 먹혀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스모킹이나 포디움이나 좋은 예입니다. 포디움이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죠. 지금 저희 가게나 우리 회원업소를 볼 때 포디움이 되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출발했지만 몇 년간 마케팅을 통해서 상당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왜? 저가로 프로모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든 토바코는요. 원가에 토바코 텍스가 24불 71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품도 수입 원가에 24불 70센트 토바코 텍스만 내고 나면 그 뒤에 GS, PS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우리가 받는 그 담배 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업소, 우리 조합을 통해서 회원업소에 공급이 된다면은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카튼당 3불에서 5불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개의 작은 회사와 접촉해본 결과 분명히 알 것은 OKBA의 브랜드를 우리가 찍어낸다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베이커스에서 한 적이 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이커스에서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제품 이름을 가지고 베이커스의 온 브랜드처럼 출시한 적이 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마케팅 자체가 우리 회원들 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중소업체와 연결이 돼서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있는 브랜드를 우리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체 브랜드 만드는 게 아니고 자체 브랜드가 아닙니다. 지금 자체 브랜드라고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자체 상품이죠. 자체 상표. 독점 상표. 독점 상표죠. 우리 회원만 파는 거예요. 우리 회원만. OKBA라는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제가 보충 말씀하세요. 하겠어요. 이게 담배 문제는 제가 사실은 뭐 앞에 윤호부 측도 뭐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은 저도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 공약이 너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공약인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담배 회사에서 알아보니까 지금 맥스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맥스하고 데이지마트가 그게 레전드하고 스튜디오가 그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 회원 가게에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계약 완료 전에 파기가 됐습니다. 왜 파기가 됐냐면은 이게 레전드 스튜디오가 맥스의 고유 브랜드예요. 잠깐만요. 레전드하고 스튜디오. 예. 지금 아마 여러 JTI에서 공급을 아마 하고 있고 그 홀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계약 완료 전에 파기가 됐습니다. 왜 파기가 됐냐면은 판매 물량이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임페리얼사에서 피터 잭슨의 저가 공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를 못하고 맥스에서 이게 JTI가 이거를 대응을 했었는데 우리 회원 가게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담배 원가는요. 지금 이제 포디움이라고 하는데 포디움이 지금 우리가 홀세에서 살 수 있는 게 46불 70. 우리 내셔널 각 기준입니다. 뭐 10센트. 근데 여기서 우리가 페더럴 텍스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17불 정도 돼요. 그리고 프라빈스 텍스
그게 이제 24불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를 이제 빼게 되면은 실제 담배가 그 코스트가 6불 70인데요. 담배 한 카툰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1불 70에서 2불 정도예요. 나머지 이제 4불은 거기 인건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3불에서 5불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이너스로 팔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기간 이게 우리 회원한테 받아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이 이게 기본 조건이 있어요. 기본 조건이라고 뭐냐면 담배에서 이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오케이에서 기본 조건에 충족을 해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본 조건이라는 게 한 달에 10,000카툰의 갤런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10,000카툰의 갤런티를 하면은 텍스 문제가 당장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 담배에서 담배를 만들게 되면 레스토레이션 피를 내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7불은 한 달에 맨날 컬렉션을 해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프라이빗 텍스는 우리가 우리 담배 그 내셔널 그 도매사에서 걸어서 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네. 여기 그 10,000카툰 개런티라는 게 OKB의 그렇죠. 우리 지금 오케이베만 독점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베 회원 스토어에 한 달에 10,000카툰이 이거를 팔아주는 갤런티가 안 되면은 이거를 그 우리가 갤런티를 해서 뭐 텍스나 이런 거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또 이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매년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은 10만 불 이상이 또 매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모 지구협회하고 이거를 거론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담배 브랜드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 분위기가요. 지금 정부는 반담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3불에서 5불의 디스카운트 한다는데 이거를 제가 알아본 이 회사에서는 임파서블합니다. 사회적 문제와 경제성이 결여가 돼 있는 정책을 그리고 이게 만약에 모든 조건에 우리가 10,000카툰에 우리가 그거를 팔아주고 그다음에 텍스도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주고 그랬을 경우 우리한테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물어봤어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거라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한 게 9개월 후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포디움 죄송합니다. 담배 회사가 나왔는데요. 이 회사에서 담당자 얘기로는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지금 그쪽에서 제시하는 거는 기존 있는 담배를 좀 가격을 프로모션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르신 말씀이요. 정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담배라든가 이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이 대두되는 이유는 시장 유통의 상당히 불법 담배가 지금 시장 유통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61.6%가 지금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나 이런 정부 차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해도 지금 시정도 안 되고 또 그런 사항들이 지금 또 리저브 즉 원주민 구역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주정부 차원이나 연방정부 차원의 그런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계속 그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일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런 불법 담배에 대한 사항들이 워낙 많은데 정부 측에서 단속도 안 되지. 계속 우리 멤버님들은 지금 기존에 팔고 있는 사항들 안 나가지. 그렇다면 보통 오프리저브 말하자면 안에 원주민구역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 결국 우리가 손님으로 한두 사람을 끄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도. 그렇다면 적어도 보통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샀던 그런 싼 담배 없을 때, 그때 보통 우리 회원들의 편의점에 옵니다. 그때 싼 담배 없냐고 보통 그런 물어보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나름대로 OKB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독점 상품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의 회원님들한테 득을 주고요. 또 그 사항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임페리얼이나 다른 측에서 우리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담배 인센티브 상하고 잘 협상이 안 됐습니까? 그런 마켓시어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압박 요소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제에서 우리가 이러한 독점 상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 제가 반론, 이게 왜 담배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 반론에 들었는데 사실 그 얘기는 맞아요. 저도 가게를 하면은 싼 담배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컨비니언스가 지한 거는 싼 담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인디안하고 외부의 불법 밀수 담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46불, 70불 거의 원가여야 되는데요. 지금 인디안 담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시중에서
이게 인디안 담배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담배를 제가 3카툰을 사가지고 한 카툰은 프라임 미니스터한테 제가 보냈고요. 한 카툰은 그 달튼 맥켄티 수상한테 보냈어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인디안촌 옛날에 15불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인디안촌에서도 가격 경쟁을 한다 그래요. 그 도로변에는 15불이고 좀 안에는 10불 이렇게 파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손님들이 각 집으로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한 게 이게 지금 보이는 모르겠는데 이게 명함이에요. 이게 우리 주변의 그 아파트 단지를 가면은 이 명함이 그냥 꽂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딜리버리 해가지고 이게 제가 이 편지를 2006년 5월 9일 날 보냈는데 그때 카툰당 딜리버리 도어 해가지고 29불 이 담배를 29불로 딜리버리가 됐고요. 지금은 이게 20불에 딜리버리가 돼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싼 담배를 고객이 찾아서 그걸 준다 그러는데 과연 그 싼 담배가 가게를 다 하시겠죠?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저 가게는 그렇게 몇 개 나가지가 않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안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 이 부원장님이 오케이에 들어가셔서 이것도 풀어야 될 문제.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디베이트 해봐야 얘기가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걸로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후보님이 들어가서 우리 같이 또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놔요. 이거는 똑같은 안건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기서 아니요, 여기서 질문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아까 질문했죠. 아까 여기 헷갈렸어요. 다음 질문 아니에요. 강 회장님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 질문 부탁합니다. 자, 제일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좀 쉬운 것 좀 해주세요. 짧고 쉬운 걸로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골프대를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전 OK베이에 288명 A썸으로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베스트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 공약사항에 쭉 나실 때 이것도 144명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수상도 같이 6시간을 치고 우리하고 같이. 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 수상 모시는 건 그렇고요. 288명도 지금 부족하다고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협회에서 8명씩 셀렉션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 골프대의 기본적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144명으로 줄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골프대를 144명으로 줄이자는 얘기는 이게 골프대는 옛날부터 오케이에서 해왔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구협회에서 골프대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했어요. 지금 모든 지구협회에서 GTA 몇 군데를 빼고는 거의 골프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골프대회를 가보면 여기 오신 분들을 보면 사실 그 지구협회에서 8명씩 하는데 8명 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가기도 어려운데 회원분들이 골프를 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44명으로 저희가 줄이자고 이 경제 어려우면 우리가 모든 거 따라가야 되고요. 요즘 골프 못 쳐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들을 이제 초대를 하자는 건 사실 비어 와인을 제가 하면서 우리 킹크레이트를 제가 골프 대회를 초청하면서부터 친해졌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제가 맥켄티 주스상한테도 작년에 우리가 그 골프 대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한번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 맥켄티 수상이 골프를,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 벤진 씨한테 물어봤어요. 맥켄티 주스상이 골프를 치냐 안 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프를 칩니다. 그러면 골프를 치면은 아니 우리도 한번 신청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온 게 그 회신 답장이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게 맥켄티 주스상이 저한테 회신을 한 게 아니라 그 비서가 있는데 참 우리가 그때 비어완 막 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하도 안 만나주니까 골프대를 부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랬더니 참 좋은 생각인데 지금 그 맥켄티 주스상이요. 1년에 2000 이벤트를 다닌다 그럽니다. 거기 편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2000 이벤트면은 이게 2000번의 행사에 다니면은 1년은 365일인데 이거 하루에 보면 4번, 5번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오케이에 우리는 진짜 우리가 그 회원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치에 로비를 하고 싶은데 왜 우리 단체를 못 부르느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올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대회도 참석을 못했어요. 하지만
저녁 시간이나 그다음에 세리머니 오프닝 할 때는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게 그 맥켄티 주스장을 2번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팅 이게 그 와이너리에서 하는 걸 가만 보니까 펀드레이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을 어떻게 하냐면 맥켄티 수상을 부르는데 이게 리버럴 펀드레이징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 돈에서 참석비를 다 받아요. 이 돈을 전부 다 자유당이 맥켄티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못합니까? 골프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여성의 밤 때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도네이션을 정치 후원금을 주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들어요. 정치인들은요. 돈하고 표가 되면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올 여성의 밤이죠?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존 토리가 왔죠? 올해 작년. 예. 존 토리가 왜 왔겠습니까? 존 토리가 자기 이번 선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시면 때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양 후보들이 올해 선거철에 하면 그 때를 맞추면 그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좋은 걸 그 경험을 해가지고 때를 잘 알고 이제 커넥션도 있고 벤진신도 있고 그래서 굳이 골프대가 아니래도 부르면 한 번씩 올 수 있게끔 우리의 그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치인들 높으신 분들 하포까지 놓으시면 더 좋죠. 그분들이 우리하고 하룻밤 자면 더 안 좋겠습니까? 우리 요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편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 좋은 의견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질문 포인트는 왜 줄였는가?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날 하루만큼은 회원의 날이 아닙니다. 서프라이어와 회원과 믹스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서프라이들과 우리가 같이 믹서가 돼서 그분들 소식을 듣고 우리 의견을 전하고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그때 개인 플레이로 스트로크 플레이를 하자 해도 이거는 포썸으로 해서 베스트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같이 그런 걸 공유하자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88명도 사실 서프라이즈 쪽에서는 적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서양 분들이 서양 사람들 대개 보면은 회사에서 거의 다 베스트볼을 합니다. 되게 못 칩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와서 즐기는데 즐기는 거 그것만큼은 우리보다 몇 배씩 더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어들과 우리 회원들이 같이 믹서가 돼서 친교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그 사업의 활성화를 찾아보자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김 회장 후보님 측에서 OKB 회장에 당선되시건 윤 회장님이 당선되시건 어차피 그런 큰 행사 있을 때 지구협장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구협장의 회의는 분명히 안건이 2개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때 해결을 하고 오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윤 회장님한테 좀 질문 좀 해볼게요. 근데 좀 부드럽게 합시다. 제가 딱딱하게 했습니다. 제가 딱딱합니까?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좀 기분 나쁜데 좀 나쁜 게 뭐냐면은 방청석에서 건방진 뭐라고 그러는데 좀 예. 상가해 주시고 제가 워닝을 줬으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야기가 안 가고 이번에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임페리얼 DST 그 시스템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윤 회장님은 그 DST에 지금 하고 있는 DST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앞으로 계속 돼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한 적이 있는가 또 그리고 지금 그 정관 개정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이임장을 받아가지고 정회원, 준회원 나누는데 이거 사실상에 저 생각에는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앞으로 윤 회장이 누구를 만나든 누구 만나가지고 이 DSD에 대한 지금 저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요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잠깐만요. 지금 그 DST는 임페리얼 타바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딴 컴퍼니니까 임페리얼 타바코. 우리가 또 실패했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핀포인트를 좀. 자, 우선 그 하나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선 직배 시스템이죠. 우리 한국말로. 임페리에서 직배 시스템을 했는데 참 우리가 불편하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참, 아니요. 됐어요. 여기서 답변할 수. 불편하죠, 우리도. 참 대기업의 횡포 같고 기분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번에 위임장까지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볼륨 인센티브 받아보자고 항변까지 했습니다. 근데 대형 회사의 그 회사의 방침으로 밀고 나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하지 않는다고 데모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약한 사람이고 우리가 일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의 오랜 연구 끝에 나온 방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나쁘고 우리한테 안 좋지만은 그 사람들의 방책에 따르면서 우리도 우리 비즈니스를 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요. 또 어떤 문제? 정관 개정 문제. 이게 정관 개정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그 당시에 우리 강 회장님 지구협 회장님이시고 김양평 후보님 지구협 회장님이시죠. 그 당시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참여했었어요? 했죠. 그 당시에 제가 허종규 회장님하고 얼굴 붉히면서까지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두 차례나 근본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평의 원칙도 좀 그런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 당시는 우리가 긴박한 상황에서 대세로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모든 분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소수 의견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회원들한테도 적극 동참했어요.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위임장 하나 가지고 위임장 하나가 지금 1년 됐죠? 지금 거의 1년 됐는데 사실은 전혀 워킹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관 개정을 통해서 정준회원 문제가 나눴어요. 사실 회원들이 정준회원 문제를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다만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문제가 생기고 의결권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게 워킹을 않다 보니까 감정과 화합의 문제로 변질된 거예요. 만약 이게 워킹에 대해서 우리한테 50센트의 볼륨 리베이트 했다면 그때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 저는 참여 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85%가 참여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85%에 참여하신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저는 100%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 되고 나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저는 원칙적인 반대론자였어요. 그렇게 접근했지만 그 당시에 의결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적극 따랐고 현재 입장에서 저를 본다면 위임장을 지금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끝까지 워킹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차기에 어느 분이 들어가시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정준회원 문제는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네, 그 질문의 요지는요. 사실은 그 윤 후보 측에서 이게 보면은 굵은 글씨로 임페리얼 담배 볼륨 인센티브 강력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본 거는 현 회장단에서 사실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요. 그 정준회원까지 나눠가면서 위임장을 가지고 우리가 밀어붙였는데도 못 받았던 거를 어떻게 임페리얼 그 윤 후보께서는 이 공약으로 강력 추진하고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다른 예를 위임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임페리얼을 하면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받겠냐 이거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잠깐. 자, 저는 그 당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 앞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쪽에서 임페리얼 쪽에서 뭐 저는 직접
그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당신들 볼륨, 우리가 제시한 볼륨 한번 we see 보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분명히 우리 회원들의 볼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수는 못했지만 나와 있어요. 현재 맥스가 50센트의 볼륨을 받고 지금 데이지마트가 50카튼 이상 파시는 분들은 25센트의 볼륨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볼 때 볼륨 인센티브 개념보다는 리베이트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볼륨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리베이트 개념으로 우리 볼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로비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위임장을 이용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 임페리얼 타바코 관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1개 챕터 중에 오로지 해밀턴 챕터만 임페리얼 타바코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임페리얼 타바코랑 다시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저는 내년 5월 달까지 이거를 다시 끊어내려고 그러는데 찬스는 very slim합니다. 하지만 떠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쪽으로 하는데 제가 요거를 토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데이터를 줄 거예요. 우리가 해밀턴이 얼마나 팔 거며, 그러니까 이런 그 인포메이션을 새 집행부가 들어오시면 같이 모든 거는 이 임페리얼 타바코 문제도 혼자 할 일이 아닙니다. 같이 화합해서 이걸 해가지고 이것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만약에 들어오시면 우리 지구협회장들이랑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것도 풀어나갈 가장 큰 문제. 그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